지난 한 주간의 민심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여론조사 두 곳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각각 1위에 올랐습니다.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YTN이 지역의 민심을 살펴봤는데 선거 구도에서 정권 심판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배초로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먼저 대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좀 살펴볼게요. 네. 윤석열 총장이 오차 범위 밖에서 처음으로 1위를 차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 동안 저희들이 진행한 조사였습니다. 정례 조사였고요. 이번 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오차 범위 밖으로 처음으로 1위를 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낙연, 이재명 그 두 분은 18.2% 동률 기록하면서 소폭 하락하는 조정 양상을 보였습니다. 윤 총장 지지율이 25%에 육박하는 모습인 건데 어떤 현안이 주로 영향을 미쳤을까요? 계속된 추경 갈등 국면에서 지난번 추미애 장관의 직무 배제가 이제 법원 판결이 났었죠. 그리고 계속 그 갈등이 이어지고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두고 또 공방이 또 벌어졌고 이번 조사에 그렇게 결과에는 시간상 반영되지 않았지만 계속된 추용 갈등에서 이제 법원의 다툼 또 이제 대통령 제각까지 간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정치권과 언론뿐만 아니라 법원 판결까지도 윤석열 총장의 직무행위의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그런 점이 좀 집중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윤 총장의 이런 지지율, 물론 그 일부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온 결과이긴 하지만 이런 지지율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확고한 지지 기반을 확보했는지도 사실 관심사거든요.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난달까지 사실 좀 일시적 현상으로 좀 봤습니다. 아무래도 추용 갈등에서 정부의 대척점에 서 있고 현 정부에 좀 대드는 이미지 그런 것들이 좀 지지율을 형성했다면 지금 상황은 좀 이제 결이 좀 다른 시점 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 이제 일시적 현상에서 일상적 흐름으로 좀 이동하는 단계. 그것은 이제 윤석열 총장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미 전국이 상황이 윤석열 총장을 호출했고 윤석열 총장이 이제 변수가 아니라 좀 상수로 굳어져 가는 그런 장면으로 좀 들어간 상황이 아니냐. 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위원님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 대선 후보 지지율을 조사를 할 때 이 25%라는 숫자에 의미 부여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앞선 그래픽을 준비되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23.9%였지 않습니까? 사실상 25%에 육박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25%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보통 15%를 저희들이 문지방 효과라고 봅니다. 문지방이라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고려 대상에 안정적으로 좀 잡혀 있다라면 보통 한 30% 중반이 대세론을 점하는 수치고요. 25%는 그 중간으로 이를테면 전국에 초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영향을 줄 수 있는 독립 변수로 작용하는 수치가 25%. 4명 중에 1명은 나는 그 사람 지지한다는 것은 대세론으로 갈 수 있는 전 단계이면서도 동시에 대선 흐름에서 상수로 작용하는 수치가 25%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덧붙여서 일각에서는 또 1위 지속 기간을 중요시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지속 여부는 이제 지금까지 갈등 국면 속에서 존재감이 부각되었고 이 정도 수치가 나왔다면 이후 문제는 이제 월성 원전이라든지 울산 함양 수사라든지 윤석열 총장이 이제 권력 관련된 수사를 할 때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수사를 하든 특히 정권 관련 수사를 할 때마다 그랬을 때 어떤 반향을 보일까? 모멘텀이 지금처럼 집중적이고 폭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꾸준한 그 모멘텀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정치권에서 또 언론에서 해석을 그렇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좀 조정은 있겠지만은 이 흐름은 당분간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냐 좀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위원님의 분석을 들어보면 결국 삼강구도라고 하잖아요. 이른바 윤석열 총장, 이낙연 대표, 이재명 지사 이렇게 삼강구도가 어느 정도
그 정립되어가는 단계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윤석열 총장이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가면 이 3강 구도에서 역으로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하락하는 추세가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보십니까?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적합도입니다. 여야 모두 네. 모든 후보를 다 풀어놓고 하기 때문에 뭐 1강이다, 2강이다는 아니고 현재 누가 깜이냐는 그런 기준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 야권 진영에서 원톱으로 서 있다 보니까 무슨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원톱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 진보 야권에서는 이낙연, 이재명 두 분이 합 40을 계속 분점하면서 지난 몇 달 동안 끌고 왔었는데 이번에는 좀 조정 양상을 좀 보였었죠.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읽어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그 3강 구도인데 윤석열 총장이 지지율이 상승 곡선을 탄다고 하더라도 그게 바로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대표의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대표의 하락세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네,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게 추가적으로 그 범야권, 범보수로 이른바 칭하는 그 후보군들의 총 그 지지율 합계와 범여권의 지지율 합계가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사실 제가 좀 질문을 드린 예,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전국 흐름과 무관할 수밖에 없고 전국 흐름을 유동성을 좌우하는 것은 중도와 무당층의 스탠스에 좀 달려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진보층 내에서 나름 그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대표가 확고하게 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고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 보수층에서 확고하게 자리했고 그 중간에 이제 판세를 결정하는 중도와 무당층에서 지금 보수 야권 윤석열 총장 으로 흐름이 좀 이동하면서 전체 결과를 좀 만들어냈다. 좀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나온 또 다른 조사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23.4%로 오차범위 밖에서 1위를 했거든요. 이거는 앞선 조사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조사 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유무선 혼용을 통해서 자동 응답 방식 ARS식으로 한다면 그 조사 같은 경우는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면접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면 아무래도 속에 있는 얘기를 좀 쉽게 꺼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로 샤이 팩터라고 하는데 그런 요인에서 주요하게 좀 작용하지 않았나 좀 보여집니다. 네,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게 그 이해가 쉽게 어떤 면에서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이게 응답을 솔직히 하지 못하는 그 면접 조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뭐 대상 후보, 정당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나타난 현상이고 ARS 같은 경우는 직접 기입 방식이다 보니까 속내를 정확하게 좀 이야기하는 조사 방법상에서 결과가 달라지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그런 연장에서 좀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지금 있습니다.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ARS를 썼다는 말씀이신 예, 거잖아요. 저희들 ARS와 면접을 혼용을 했고 예. 그 조사 같은 경우는 100% 면접원이 직접 묻고 답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서 좀 기인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조사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따른 영향, 결과에도 영향을 좀 미친 것 아닌가라는 말씀이신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산시장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적합도 조사에서 범야권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이번에 그 YTN 의뢰로 저희들이 지난 22일, 23일 양일간 조사를 했고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선거 환경 조사, 두 번째는 후보 경쟁력 조사, 세 번째는 이제 선거에 영향을 미친 이슈 조사 이렇게 했었는데 크게 이제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정당 지지도, 국정 평가 그리고 이제 이번 선거가 어떤 선거냐라는 선거 프레임 세 가지 사안을 물었을 때 모두 현재 야권이라고 해서 국민의힘에서 유리한 정당 지도에서도 36.6 대 23.0, 또 국정평가에서도 긍정평가가 65.0, 부정평가가 31.8. 이번 선거가 어떤 선거냐, 야당을 지원할 선거냐, 여당을 지원할 선거냐에 물었을 때도 59.5 대 33.3. 전체적인 선거 구도나 지형, 출발점은 현재 국민의힘, 야권 쪽에 매우 유리한 지형이다. 그렇게 요약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야권 쪽에 유리한 지형이다라고 요약을 해주셨는데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현재 야당이 좀 우세 지역이었습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는 현재 민주당이 결과가 잘 나왔지만 그 이전에 전통적으로 현재 보수 정당이 좀 강세를 보였던 지역이었거든요. 지난 총선 비례정당 후보 때
그 비례정당 득표가 미래한국당이 43.7% 나왔어요. 그 더불어민주당은 28.4%. 이미 과거의 지형으로 좀 복원하고 있는, 과거에 민주당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의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과거의 흐름으로 좀 복원하는, 그 국민의 입장이나 야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회복 탄력성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 그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래픽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정부 여당을 심판해야 한다라는 응답을 했습니다. 이미 구도에서 민주당이 조금 밀리고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까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리한, 출발선이 상당히 좀 불리한 그런 조건에서 선거를 치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대통령 국정 지지도도 한번 살펴보죠.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국정평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긍정평가가 지난주 대비 하락한 36.7%, 부정평가는 59.7% 각각 보였습니다. 네, 부정평가가 59.1%라는 말씀이시죠? 7%요. 예. 지금 역대 가장 높은 기준에 속하는 겁니까? 예, 어떻습니까? 현 정부 출범 이후 긍정평가는 지난 12월 2주차와 동률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추윤 갈등이라고 하는 항상 정점이 있을 때와 동률이었고, 부정평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지금 리얼미터가 쭉 조사한 예, 저희 그 조사 기준으로 결과였습니다. 봤습니다. 네. 지역별로 봤을 때는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지역별 특징을 보자면은, 잠깐만요. 일단 대구, 경북 쪽에서랑 또 부울경에서도 낙폭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TK와 PK, 아무래도 현 정부의 좀 취약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11.7%포인트, 5.2%포인트, 부정평가가 좀 상승을 했었고요. 전체적으로 지역성 연령 구분 없이 부정평가가 좀 높이 나타났습니다. 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이런 지지율, 국정 지지도 변화 추이에 어떤 이슈가 가장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지난주 영향을 미친 요인은 아무래도 백신 구매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었고, 그리고 이용구 차관 폭행 사건, 또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논란도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악재였고, 악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좀 전체적인 지지율 하락을 좀 견인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가 좀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에도 그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백신 문제겠죠. 네. 오늘도 백신 관련해서 전 국민 120% 수준의 물량을 확보하고 2월 달부터 접종이 가능하겠다라는 그 백신 문제가 또 우선적으로 갔고, 또 영국발 변이 이제 바이러스가 또 국내에서도 확인이 되었고, 이제 코로나 이슈는 당분간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국회로 돌리자면은 변창흠 후보자 관련된 논란이 채택은 되었지만은 여지는 좀 남아 있을 것 같다, 그런 문제들이 또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청와대에서는 개각이 현재 그 하락세를 막고 분위기 반전을 할 수 있을지, 터닝할 수 있을지, 이 여부도 정부 흐름 좀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정당 지지율도 한번 전해주시겠습니까? 정당 지지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난 주간 대비 국민의힘은 2.2%포인트 상승을 한 33.8%, 더불어민주당은 1.3%포인트 하락한 29.3%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현 정부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오차 범위 내에서, 오차 범위 밖에서 처음으로 민주당을 앞지른, 현 정부 들어서 처음 앞지른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두 정당 간의 격차가 오차 범위 밖으로 벗어났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오차 범위 밖으로, 국민의힘이 이전에 지난 8월 부동산 전국 때 그리고 추윤 갈등 때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지렀지만 그때는 오차 범위 아니었습니다. 네. 오차 범위 밖에서 앞지른 것은 저희 조사 기준 현 정부 들어 처음 보인 결과였습니다. 네, 앞서 부산 지역 여론 살펴봤는데 부산과 함께 또 내년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이 서울이지 않습니까? 네. 서울 민심은 어떻습니까? 서울 정당 지지도 말씀드리지만 그래프가 준비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네. 지난 주간보다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상승한, 국민의힘은 34.1%, 민주당 28.6% 각각 보였습니다. 네.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그 조사도 별도로 있죠. 그 내용까지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시죠. 그 부산, 울산, 경남 아무래도 부산만이 아닌 권역으로 하다 보니까 네. 부산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텐데. 이른바 부울경 지역이죠. 그렇죠. 국민의힘이 지난 주간보다 상승한 43.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주간보다 하락한 21.3%를 각각 보였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 여론 향방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